있습니다. 이왕 한 거 한 번 더 해야죠. 다음 장 넘겨주시면 하나 더 있으니까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그러면 세 번째 사연까지도 해볼게요. 세 번째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저는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. 저희 딸은 평상시에 너무 활동적이고 쾌활한 편이어서 가끔은 봄날에 망아지 마냥 잘 뛰어다녔어요. 친구들이랑 교우관계도 좋은 건지 여지껏 큰 힘들이지 않고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직 중2병이 안 온 것 같아 걱정이지만요.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엄마 나 무릎이 아파 라고 하더라고요. 딱히 여지껏 통증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니 사실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성장통인가 싶어 며칠은 그냥 성장통이야 라고 넘겼는데 그저께 야외에 놀러 갔다가 계단을 내려오는데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아서는 무릎을 붙잡고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그때 큰 병인가 싶어서 심장이 덜컹했습니다. 혹시 이게 성장통이 아니라 진짜 무릎 문제가 있는 건데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했던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. 특히 무릎 아래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찌릿하게 아프다고 하는데 저희 딸 괜찮은 건가요? 네, 그렇죠. 우리 자녀분들이 아프면 걱정이 많이 되죠. 특히나 중학생쯤 되면 원체 건강한 나이니까 아플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. 그런데 아프다 하면 사실 뭐 아플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성장통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넘기지 말아야 될 포인트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성장통은요. 사실 뭐 성장통이랑 뚜렷한 병명이 있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크게 성장할 때, 뭐 중학교 1, 2학년 때 고속 성장기에 있잖아요. 뼈는 빠르게 자라요. 뼈가 자라는 속도를 근육이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인대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하나는 달려나가고 하나는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애들이 부하가 느껴지겠죠. 자극을 받겠죠.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게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. 그래서 성장통은 양쪽이 비슷하게 아파요. 한 다리만 자라진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비슷하게 아프고 보통 또 밤에 아픈 경우가 많고 또 낮에는 또 별로 안 아파하는 경우가 많고요. 왜냐면 성장통 자체가 못 견딜 정도의 어마어마한 통증은 보통은 아니거든요. 그런데 밤에는 아무래도 자극이 적죠. 주위 환경에 자극이 없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자극만 올곧이 느껴지잖아요. 그러니까 밤에 좀 아픈 느낌이 들어서 아파 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성장기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죠. 그게 성장통이라 치면은 뭐 예를 들어 한쪽만 아파요, 특수하게 어느 부위가 아파요 라고 하면은 그건 성장통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그게 좀 장기간 1주에서 2주 정도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한다면 아 이건 단순히 넘길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병원 한번 오시는 건 좋고요. 그리고 다시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서 또 답변해 볼게요. 자, 혹시 무릎 연골이 손상이 있는 건가요?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된 나이인데 벌써 관절염 같은 게 온 건 아닌지 아니면 뼈에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긴 건지 엄마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. 특히 운동하고 나면 더 아프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둬도 되는 걸까요? 사실 나이가 중요하죠. 나이가 중요해서 저희도 뭐 중학생이라든지 아니면 20대 초반 사실 아플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나이대니까 큰 문제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근데 나이가 꼭 또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고 다쳤을 때는 나이가 젊어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연골을 좀 걱정을 하시는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. 연골판이나 연골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역시나 움직이는 특정 각도에서 아픈 경우가 되게 많고요. 무릎이 걸려서 잘 안 움직여져요. 쪼그려 앉을 때 아파요. 그러니까 항상 그 동작을 취하면 항상 아파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연골판이나 연골이 안 좋을 때 주 증상들이고요. 지금 우리 이제 사연자분이 따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병이 있어요. 뭐 역시나 제가 듣자마자 떠올리는 병이 있고 그 병이 맞나 확인하고 또 다른 것들은 아닌지 구별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떠올리는 병은 오스구시 병, 오스구 슐라터 병이라고 부르는 병이 있어요. 질병명이 좀 어려운데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. 그 사람이 명명을 해서 그 병 이름이 된 거고요. 그러니까 이제 무릎 아래쪽에 특히 이제 정강이뼈 앞에 보면 좀 볼록하게 튀어나온 자리가 있죠. 그 자리가 슬개건 힘줄이 붙는 자리예요. 우리 젊은 친구들 중학생, 초등학교 고학년 활동량이 엄청 많잖아요. 그런데 그럴 때 또 성장판은 열려 있죠. 그때 이제 뭐 점프를 많이 한다거나 달리기를 많이 한다거나 활동을 많이 하시면 힘줄이 뼈를 잡아 당기잖아요. 그때 그 무릎 앞에 튀어나와 있는 우리가 경골 결절이라 부르는데 그 자리에도 성장판이 있거든요. 그쪽에 이제 잡아 당겨지면서
그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뼈가 벌어지는 그런 병들이 이제 오스구시 병이라고 부르는 거고, 보통 성장기에만 생기고 성장기가 지나가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, 개 중엔 또 간혹 너무 아파가지고 또는 수술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마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건 아니겠죠. 그래서 오스구시 병이 제일 의심이 되고 그 병이 맞다 하면은 일단 통증을 줄이고 활동 제한을 하는 게 1번이고요. 그러고도 아프시다면 이제 다른 것들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그냥 두면 안 되겠죠. 계속 제가 몸이 보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,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신호를 보내줄 때는 한 번쯤 멈춰서 해야 돼요. 그래서 꼭 병원에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활동량을 줄인다거나 얼음찜질을 한다거나 아주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보시는 거죠. 그리고 통증이 좀 좋아진다면 그런 식으로 다 줄인 다음에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는데, 그게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줄여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더니 또 아파, 또 좀 쉬었더니 좋아져서 또 활동 시작이 또 아파. 그럼 이것도 그냥 그렇게 반복하는 거는 답이 아닐 수가 있겠죠. 병원에 꼭 오셔야 되는 포인트들이, 너무 아파서 이거는 그런 활동 제한으로 해결되지 않는다, 오셔야겠죠. 이게 반복이 된다, 오셔야겠죠. 그리고 특정 동작을 취할 때 항상 아프다, 이런 것들도 오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볼게요. 운동을 아예 시키면 안 될까요? 간혹 아플 때는 그 좋아하는 체육도 못하고 쉰다고 하던데요. 운동을 포함해서 걷는 것도 자제시켜야 할까요?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, 많이 심할 때는 자제시키는 게 좋죠. 아픈 애들 괴롭힐 필요는 없다, 제가 이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, 현재 증상을 보냈고 증상이 생겼고 그 신호를 보내주는데 무시할 필요는 없으니 일단은 자제하고 제한을 하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걷는 거 정도는 해도 돼요. 네, 점프 동작이 너무 많다거나 자세 전환이 너무 많다거나 아주 빠르게 잘려야 된다는 동작들은 좀 피하시는 게 맞겠죠. 병명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? 병원을 가볼까 했지만 아이 아빠가 성장통이 며칠 지나면 괜찮다고 하는데, 성장통이 맞나요? 병원 안 가도 될까요? 요건 앞서 말씀드린 걸로 다 답변이 됐을 것 같네요. 그럼 일단 우리 자녀분들 아프신 거 대부분 큰 문제 아니니까 너무 걱정부터 덜컹 하실 필요는 없는데, 그래도 가끔은 또 꼭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으니, 말씀드렸듯이 반복이 된다거나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은 한 번쯤은 병원 오셔가지고 안심하는 것도 좋잖아요. 아, 왔더니 뭐 별거 없구나. 그렇죠. 그럼 괜히 왔네, 또는 괜히 시간 썼네, 비용 썼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, 저는 안심하는데도 분명히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병원에서 저희가 해드리는 것들이니까 오셔서 부담 없이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, 그리고 안심하시고,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하시고,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앞에 여자분 왜 기지개피고 할 때 숨줄 문제면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을 가볍게 하나 해주실 만한 게 있어요? 스트레칭을 쉽게 말하면 늘리는 게 스트레칭이잖아요. 사실 방법이랄 게 없어요. 늘리면 되는데, 그런데 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준비 사항이 좀 있다 하면은 그냥 하긴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찜질을 좀 한다거나 따뜻하게, 아니면 목욕을 한다거나. 그래서 사실 목욕탕에서 운동하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는데, 그렇게 좀 따뜻하게 하고 운동하시는 게 조금 좋아요. 기계로 치면 예열을 시키는 거죠. 관절을 그렇게 좀 따뜻하게 준비를 시켜놓고,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러 가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시면서 나 운동 열심히 해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는 한 가지 동작씩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리긴 해요. 예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한다면 요까지만 들어 올릴 때 이 방향으로 해야지,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전반적인 운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운동 효과가 크지는 않거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등을 좀 고정시켜서 하시는 게 좋아요.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옆에서 좀 보여드리면, 이렇게 하고 제가 움직이죠. 어깨 운동하는 거 같죠? 사실 저 등만 움직이고 있거든요. 아프니까 스스로를 속여요. 그래서 등이 막 움직이면서 어깨 운동하는 척을 하시거든요. 그거는 별로 운동 효과가 없어요. 그래서 누워서 하신다거나 벽에 기대서 하시면서 등을 좀 고정시켜 놓고 운동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고요. 그 다음에 이 정도 올리셨잖아요. 아프기 시작한다, 그만하자가 아니라 반대편 손으로 밀어서라도 조금만 더 해볼까? 조금만 더 해볼까? 이제 좀 아픈데? 약간 좀 불편한데? 그럼 여기서 10초. 하나, 둘, 셋, 열 내리세요. 하나, 둘, 셋, 열 내리세요.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. 옆으로도 마찬가지겠죠. 하나, 둘, 셋, 열, 하나, 둘, 셋, 열. 그리고 회전 동작도 있잖아요. 이렇게 돌리는 이런 회전 동작들을 하셔야 되는데, 이건 손을 밀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. 그럼 잡고 몸이 돌아도 돼요. 그래도 스트레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, 그 맨 마지막으로 우리 내전, 이제 열중차단 동작 있죠? 이렇게 열중차단 동작, 이게 제일 뒤에 좋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까지 좋아져야 사실은 다 나은 거예요.
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열중샷 해서 뭐 잡아 당기든 아니면 수건 같은 거 걸어서 이렇게 하시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옆에 누워서 뭐 이렇게 우리 TV 보는 자세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TV 볼 때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. 그러면 어깨 90도, 팔꿈치 90도 이 상태에서 반대편 선을 잡고 돌려버리셔도 되죠. 이렇게. 이러면 이까지만 도 엄청 아파요.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우선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뭐 깍지 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집에 보면 벽이라든지 이런 턱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럼 여기 걸어놓고 몸이 이렇게 움직여서 뭐 지금 좀 보기가 좀 그렇지만 이렇게 팔을 밀어서 뒤로 제껴주면 이것도 운동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또 이런 거 이것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. 뒤쪽이 늘어나줘야 되니까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, 아프다 할 때까지 하셔서 하나 둘셋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지금 몇 가지 이제 빠르게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하는 방법이고 요 정도 하시면 어깨 전반적인 각도 제한이 많이 풀려요. 버텨주는 10초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네요. 네, 근데 그걸 뭐 진짜 죽을 것처럼 아픈데 10초를 버티세요는 아니고 약간 묵직하네 또는 거기서 조금만 더 하셔서 10초를 버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. 그러니까 착착착 이거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칭이 되지 않아요. 결국엔 스트레칭이라는 게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찍고 낫고예요. 그러니까 늘어나줘야 되는데 지금 잘 못 늘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. 그럼 살짝 찍고 낫고 찍고 낫고 찍고 낫고 찍고 낫고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니까 사실 그 과정이 보통 과정이 아니죠. 그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셔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진짜 조금씩 찍고 낫고 근데 확 찢어버리면 그건 다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범위가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그래서 스스로 약간의 부하를 느끼면서 늘려나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본인만 아는 거예요. 도수 치료를 받든 아니면 스포츠 센터에 가시든 그런 식으로 운동을 회복은 할 수 있잖아요. 물론 전문가시니까 잘해서 해주시겠지만 환자분이 얼마나 아프시지? 이건 참을 수 있는 통증인 건지 아니면 못 참는 통증인 건지 구별이 잘 안 갈 수 있잖아요. 그렇다고 과하게 해버리면 그건 다치는 거고 걱정돼서 약하게 해버리면 그건 운동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하신 게 제일 좋긴 한데 혼자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아니면은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. 또 이제 더 있나요?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사실 이거 외래에서 항상 묻는 것들이고요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자주 답변 드리는 거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이런 거 올려주시면요. 제가 또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 말씀드릴 테니까 사연 많이 모아서 오시면 제가 나름 재밌게 답변 드릴게요.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.